자,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어,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말갈, 음루 얘기입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 국사라는 강박의 틀 주변을 맴도는 타자. 저 이렇게 이렇게 좀 설정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동북아시아, 역사상 존재했던 많은 종족들 가운데 한국 고대사 연구 과정에서 타자화되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러면 숙신, 음루, 말갈, 여진으로 이어지는 고대인들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사실 숙신, 음루, 말갈이야 좀 어렵다고 쳐더라도 여진은 알잖아. 나중에 여진족, 나중에 만주족이 되는. 아니 고려 시대에 뭐 윤관의 뭐 동북 구성 못 들어봤어? 다 알잖아. 예. 사실 여진이라는 세력 더 나아가서 그전에 말갈이라는 세력은 한국 고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고대인들이에요. 그죠? 아니 말갈은 사실 거의 말갈의 한 절반 이상은 고구려의 깃발 아래에 있었다고. 고구려와 같이 전쟁에 참전하고 했던 애들이 말갈이야. 그렇잖아. 여진은 여진도 마찬 사실 우리가 지금 한반도 동북 지역 함경도 일대가 다 여진 땅이었잖아요. 그렇잖아. 함흥 뭐 이런 동네가 사실은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땅이 생각하지만 아니라고. 그 여진족 땅이었잖아 원래. 조선시대 초기까지도 거기를 다 이렇게 여진인들 다 이제 귀화시켜서 조선 사람 만들거나 아니면 내쫓거나 해서 그 동네를 다 정리를 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잖아 조선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고려시대에는 완전 그 동네 다 여진 동네였지 뭐. 사실은 우리랑 굉장히 밀접한 친구들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들의 어떤 대표성을 말갈이라는 어떤 이 두 글자 이름에 일단 넣어 봅시다. 대표성을 일단 여기에 맡겨 보고 이 말갈이라는 세력은 부여, 옥저, 동해와 달리 한국 고대사의 연구 범위 바깥에 자리를 해요. 왜 그럽니까? 그렇게 우리 한국 역사상 우리가 흔히 땡땡치고 우리가 만들어 온 한국 역사 체계에서 그렇게 우리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역사를 전개했던 이 말갈, 여진 이런 친구들을 왜 우리는 한국사 바깥에 한민족 바깥에 두냐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은 우리 민족, 이른바 한민족과 혈연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종족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지. 사실 고대 종족이라는 거를 우리가 현대 시선에서 어떻게 재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렇게 믿어졌어.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 거의. 우리와 민족이 달라. 종족이 달라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 바깥에 자리를 하게 된 거야. 반대로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에 존재했던 부여. 사실은 말갈이나 여진보다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이제 우리 역사의 무대라고 칩시다. 한국이 한 땡땡 치고 한국사라고 하는 어떤 역사 범주를 이제 이 지리적 범주를 한반도라고 칠 때 중심을 그 거기서 사실은 가장 가까운 동네는 사실 여진 땅이잖아. 말갈이 살았던 땅이라고. 더 가깝다고 말갈 여진이 지리적으로. 그죠? 하지만 우리는 말갈이나 여진은 우리 역사가 아니야. 우리 종족과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멀리 중만주 지역 진짜 저기 성화강이 흐르는 그 지역에 살았던 부여. 그 부여는 또 당연히 우리의 역사라고 우린 배우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럽니까? 부여의 역사가 당연히 한국 고대사로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 부여가 예족 혹은 예맥 쪽의 나라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이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병도 선생님 때부터 이미 부여는 일찍부터 예맥 쪽의 조종족 위치로 평가를 받았단 말이야. 종주국이다. 예맥 쪽의 종주국이 지위에 있었단 말이야. 그걸 나중에 고구려가 대체하기 전까지. 고구려 전국 세력이 부여로부터 남아있던 옛 이야기. 그리고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도 보이는 어떤 부여의 계승의식. 부여 계승의식. 백제가 나중에 국호를 성왕 때 남부여라고 하잖아. 남쪽에 있는 부여다. 예, 그런 부여 계승의식의 존재. 이러한 것들이 부여의 역사를 한국 고대사에서 떼어낼 수 없게 하는 연결고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부여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듯이 옥저, 동의 경우도 모두 고구려와 같은 예맥족이 근간을 이루었던 정치체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를 아우르는 예맥족은 우리 한민족, 이른바 상상하는 우리가 한민족, 그 한민족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이 돼요. 남쪽의 한족과 북쪽의 예맥족이 합쳐서 한민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오늘날 역사학계에 의해 정립된 한국 고대 사상에서는 이처럼 여러 갈래로 분지한 예맥족 사회가 고구려의 발전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다시 통합되었다는 어떤 민족사적 서술로 귀결이 된다고. 그렇잖아. 그럼 여기에 말갈족이 낄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없는 거야. 민족사라고 하는 서술 체계에서는 말갈족은 타자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이라고. 즉 한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 중 하나인 예맥족이 최종적으로 고구려에 다시 재통합되었다. 이러한 서사 구조인데 이처럼 정립된 한국 고대사의 역사에서는 예맥족은 한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이러한 역사상의 확립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주변으로 밀려나며 타자화된 종족이 말갈이 되는 거예요. 말갈은 하다가 나는 없어? 나는 시민권이 없어 이러면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재밌지? 이처럼 부여나 고구려처럼 예맥적으로 분류될 수 없었던 말갈은 한국사라고 하는 어떤 강박의 틀, 우리가 진짜 한국사,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이 강박의 틀 밖으로 밀려나서 끊임없이 우리 역사 주변을 맴돌게 되는 종족이 돼요. 고구려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세력권 내에 위치한 어떤 종족 혹은 부용 세력, 고구려의 부용된 세력 정도로 치부되는 것이 한국 고대사 속에서 말갈이 맡은 배역입니다. 말갈 내부의 어떤 사회적 진전이나 그들의 어떤 정치적 독자성, 고유성, 문화적 고유성 이런 걸 관심을 주는 한국사 연구자는 거의 없어요. 근래에 근래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말갈이나 음루 이 역사에 주목을 하지만 사실 그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고. 요컨대 말갈은 한국 고대사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도 한국 고대사상의 정립 과정에서 주변화, 타자화되었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 고대사의 서술 과정에서 언제나 타자로 분리되었으면서도 연구자의 어떤 필요와 욕망에 따라 한국 고대사의 어떤 정립 과정에 소비되어 왔던 고구려의 부용 세력 혹은 주변 세력으로 특히 강대한 고구려를 수식하는 데 이용되어 왔던 어떤 역사가 말갈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말갈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하겠어. 재밌는 거는 현대 중국의 국가 영역에서 기원하고 전개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중화민족의 역사다. 이 논리가 이 동북공정이 전개가 되잖아요. 이런 논리 속에서. 그 중국학계 입장에서는 뭡니까? 부여랑 말갈은 누구의 역사? 당연히 중국의 역사라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우리 땅에서 벌어진 역사 아니야. 중국 입장에서는. 그지? 그게 사실 고구려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케이스지만 부여사나 말갈, 특히 부여의 역사는 중국이 단 한 번도 자기네 역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구려는 처음에는 일사양용이라고 해서 고구려사를 중국과 한국의 역사라고 이제 그 하나의 역사 일사를 양용 서로 같이 이제 공부하는 이런 게 일사양용의 입장이었어. 그래서 중국학계에서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동북공정 이전까지는 평양천도 이전까지의 고구려사는 중국 역사, 평양천도 이후의 역사는 한국 역사다. 왜냐하면 중국 땅에서 한국 땅으로 갔으니까 한국 역사가 된 거야. 얘들은 정말 철저하게 현대 중국의 어떤 국가 영역 범주에서 역사를 생각했으니까. 물론 동북공정 이후는 달라졌지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부여나 말갈을 향해서 이게 우리 역사냐 아니냐 얘들이 고민을 안 한다고. 당연히 그게 중국 역사인 거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중국 학계에서는 부여나 음루, 말갈에 대한 역사 탐구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어요. 진척되어 있다고. 발전되어 있는 거지. 반면 현대 중국의 영역 바깥에 위치한 옥조나 동해의 역사는 중국학계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이 왜입니까? 여기는 한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진 역사니까 이건 한국사라고 본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니 옥조와 동해의 역사는 또 이거는 또 한국사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옥조와 동해의 역사가 곧 그 이웃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 그렇잖아. 결국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고구려 통합된다고.
그러니까 옥저와 동해 이 고구려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인데 옥저와 동해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니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는 중국 학계의 시선에 벗어나 있어요. 물론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옥조나 동해까지도 이제 중국사의 시선에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뭐 왕맨허우나 이런 왕면후나 이런 걸출한 중국 동북조 역사가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은 인제 옥조 동해도 '중국사의 서술 체계 내에서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 뭐 이 어쨌든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이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 이 국사라는 시각의 틀은 한국 학계가 예맥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종족적 테두리 안에서 옥조나 동해를 바라보겠어요. 또 반면 중국 학계의 경우는 현대 국가 영역이라는 현실적 경계를 역사에 더 씌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전혀 시선이 다르지. 한국은 민족사라는 시선에서 부여, 고구려를 우리의 역사를 가지고 왔다면 중국은 자신의 현대 중국의 어떤 영토 안에서 벌어진 역사로서의 자기 자국사로 고구려와 부여의 역사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2000년 전 역사를 가지고 한국과 중국이 진짜 골치 아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과연 이러한 모습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그러한 역사 현상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는 최근이라기엔 이미 너무 오래되어 버린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제가 역 매번 역사란 무엇인가 설명을 하면서 이 국민국가 역사 만들기라는 이러한 어떤 하나의 과정이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물론. 어쨌든 근대로부터 이루어진 국민국가의 역사 만들기라는 게 현대 국가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어내 버렸으니까.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쨌든 국민국가 역사 만들기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 국가주의 역사 서술이 사실은 많은 또 비판점이 있잖아. 민족주의나 이런 어떤 정말 타자에 대한 어떤 배타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 내재하게 되는 그런 역사 교육이라고. 근데 이러한 회의적인 시선의 비판이 사실은 최근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90 년대 2000 년대 뭐 이성시 이런 선생님들로부터 이미 다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물론 잠깐만요. 가끔 카톡이 뭐냐 이거 꺼버릴 걸. 어쨌든 이거 끊겼다. 예. 어쨌든 이 오래된 이미 이제 최근이라기엔 이미 오래되어 버린 국민국가 역사 만들기라는 이 회의적인 시선 혹은 비판에서 사실 그러면 뭐 "이승호 너는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냐?"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저 또한 한국사의 범주에서 부여사를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거 인정해요. 그리고 사실 이 오늘 이 강의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국민국가의 역사가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서마저 이 역사적 약자, 사료의 부족이란 멍해를 떠안고 고구려가 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한국과 중국 학계의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과 중국 학계가 고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일대 역사의 대표성을 고구려에 부여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비롯한 거예요. 그 고구려의 역사를 누가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 지역 역사를 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고구려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인가에 대한 문제가 이 해당 지역에 대한 고대사가 어느 나라에게 귀속되는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고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구려를 중심으로만 우리가 역사를 계속 골몰하다 보니 그렇게 고구려를 중심으로 폭력적으로 구축된 어떤 역사상이 결국은 한중 간의 역사 분쟁의 어떤 핵심이 되는 거고 이 역사 분쟁이 고구려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된 거지 뭐. 결국 한국과 중국 학계에서 각자 나름의 고구려사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갈수록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나름의 역사를 일구었던 부여, 옥저, 동해, 말갈 등등의 이 사람들의 역사는 자신들이 역사적 주체성을 상실하고 주변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은 뭐 고구려사를 그럼 뭐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 말갈사도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해 끌어와서 연구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역사 서술의 구조 속에서 주변으로 내몰리고 타자로서 배제되어 버린 고대인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고구려의 역사가 중국사냐 한국사냐 이 논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고구려의 역사는 온전히 고구려인의 역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여인의 역사는 부여인의 역사가 되고 옥저의 역사와 동해의 역사도 그 시민권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여, 옥저, 동해, 말갈의 역사를 온전히 미안해요. 야, 아직 감기가 안 났어. 예. 부여, 옥저, 동해, 말갈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보기 어렵게 만들었던 굴절의 시선, 중심과 주변이라는 이분법적 시선에서 탈피해야 된다. 어디에 중심 역사가 있고 어디에 어디가 주변이다라고 하는 이 이분법적 시선을 탈피해야 된다고. 우리 그랬잖아. 지난번에 설명을 했는데 또 서울 중심의 역사, 국가주의 역사. 우리가 지금 6월 항쟁, 뭐 촛불혁명, 4.19 뭐 이런 걸 다 어디로 기억해요? 서울을 기억하잖아. 사실은 4.19 혁명, 뭐 6월 항쟁, 촛불혁명 이런 게 서울에서만 이루어졌어? 아니라고. 그건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우리는 서울 중심으로 그 역사를 바라본다고. 그 시선이 있다고 지금도. 그러한 중심과 주변으로 구분하는 역사를 좀 벗어나야 돼 사실은. 또 궁극적으로 이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그 국사, 한국사라고 하는 이 강박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 한 걸음. 어려워요. 한국사라고 하는 그 틀에서 벗어난다는 게 너무 어려워. 쉽지 않지. 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벗어나서 고대 동북아시아를 누볐던 수많은 종족들에 대한 그 개별 역사를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갈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래야 비로소 주변이 되었던 이들에게 온전히 그들의 역사를 찾아줄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역사 분쟁 또한 여기서부터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자 요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